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70% 정도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언제, 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자분들 연세 드시면 누구나 다 고민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연령이 60대가 되면 거의 60%, 70대가 되면 70% 정도가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령 사회가 되면 될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 성공률을 한 7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10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7분 정도는 충분히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20, 30% 정도는 약물 치료를 못하거나 실패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왜 하느냐? 일단 증상이 너무 불편하면 당연히 증상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전립선 비대증이 약물 치료 실패를 하고 방치가 되면 방광 기능이 떨어집니다.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물 치료에만 의존을 한다든가 아니면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지내신다든가 해가지고 방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변을 잘 못 보시면 당연히 방광 내 압력이 높아지죠. 이게 장시간 지속이 되면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방광이 쭈글쭈글 주름이 막 잡힙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러니까 이제 방광 수축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변을 더 못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방광 내 높은 압력이 요관을 통해서 신장까지 역류성으로 압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도 부하가 걸려서 신장이 늘어나는 수신증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목표는 증상 개선과 두 번째는 방광 기능과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게 치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반응도 좋고 소변도 잘 보시고 아무런 합병증이 없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유지하시는 게 맞는데요. 20, 30% 환자분들은 결국은 약물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많이 어지러우신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줄어드는 약을 쓰게 되면 성기능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약을 더 이상 못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에 실패한 경우,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부작용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로 감염인데요. 사실 남자분들은 방광염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방광염도 그다음에 전립선염도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염증이 동반이 되거나 염증이 자꾸 재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 합병증 중에 하나가 방광결석입니다. 방광 안에 돌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보면 잔뇨가 많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실 때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보고 일부가 남는 경우죠. 소변이 고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염증도 생기지만 결석 같은 게 생깁니다. 소변 내에 결석 성분들이 있다가 그게 엉겨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광 결석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다. 또 신장 기능까지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우리가 급성 요폐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딱 막히는 현상이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반복되는 급성 요폐도 수술 적응증 중에 하나입니다. 뭐 2번, 3번 요폐가 생기면 그건 반드시 수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급성 요폐도 환자분들에 따라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오거든요. 대표적인 원인들이 감기약을 좀 드시는 경우, 좀 독한 감기약, 특히 이제 코감기약 중에 일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드시면 요도가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딱 막히는 경우가 있고, 과음을 좀 하셨거나 몸이 너무 피곤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급성 요폐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70% 정도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약물 치료에 실패했거나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기 어렵거나,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대표적으로 요로감염, 그 다음에 방광결석, 그 다음에 방광기능 저하, 신장기능 저하, 반복되는 요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수술 시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인데 수술을 하라고 자꾸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데도 끝까지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 스스로 보상을 해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되는데도 계속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방광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방광 수축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다 버티다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중에는 이미 방광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수술 시기가 지나가 버려서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술하시기 전보다는 좋아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하신 분들은 소변 세기가 굉장히 세지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게 수술하시게 된 경우에는 100%까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분들은 너무 지체하는 것도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선생님께서는, 환자분께서는 약물 치료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시기를 최대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변을 아주 약하게 보시는 분들은 알파 차단제라는 이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을 써가지고 소변을 잘 보게 해볼 수는 있는데, 그 효과 판정은 보통 2, 3주 정도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립선 크기가 크신 분들은 전립선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전립선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약은 6개월 정도 썼을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고 나서 너무 심해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한 이후에 그때 다시 재판정을 해서 안 되면 수술을 권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그때도 이제 제가 권유를 해드렸는데도 계속 이제 망설이시고 버티시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몇 년 뒤에 혹시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립선 비대증 수술적인 치료는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하셔야 되고, 너무 지체하는 경우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